어느 날 새벽 2시 고요를 깨는 스마트폰의 짧은 진동음. 화면을 확인한 당신은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화면에 떠있는 이름은 이미 수개월 전 혹은 수년 전 아무런 예고 없이 내 인생에서 사라졌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잘 지내? 혹은 자니? 라는 짧고도 무거운 메시지 한 줄.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염치로 다시 연락을 한 걸까요? 나를 잊지 못한 절절한 그리움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심심해서 던져본 낚시 바늘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반복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건 예고 없이 연락을 끊었다가 다시 아무렇지 않게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기묘한 현상을 단순한 그리움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그 기저에는 인간의 이기심과 결핍, 그리고 정교하게 설계된 심리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심리와 놀자에서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떠났던 그들이 왜 다시 돌아오는지, 그들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은밀하고도 위험한 심리 게임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 게임은 이제부터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마주해야 할 불편한 진실은 그들의 연락이 당신을 향한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위를 이른바 후버링이라고 부릅니다. 진공청소기 브랜드인 후버에서 유래된 이 단어는 상대방을 다시 자신의 영향력 안으로 빨아들이려는 시도를 뜻하죠. 이들은 왜 당신을 다시 빨아들이려 할까요? 답은 허망하게도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보다 당신이 주는 에너지와 확인에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그들이 당신과 연락을 끊었을 때는 당신보다 더 매력적이고 자극적인 무언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연인일 수도 있고 화려한 사회적 성공일 수도 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 자극이 무뎌지거나 실패했을 때 그들은 심각한 자존감의 하락을 겪습니다. 이때 그들이 찾는 곳은 새로운 전쟁터가 아니라 가장 안전하게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과거의 전장입니다. 바로 당신이죠. 내가 한마디만 던져도 흔들리던 사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던 그 사람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합니다. 말하자면 당신은 그들에게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자존감 충전기인 셈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고 화가 나는 일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연락의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사과하거나 진지한 대화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저 잘 지내 혹은 갑자기 생각나서 같은 가벼운 말로 당신의 반응을 살핍니다. 이건 마치 낚시꾼이 물고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떡밥을 툭 던져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반갑게 대답하든 화를 내든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승리입니다. 아, 이 사람은 아직도 내 손바닥 안구나라는 안도감을 주는 꼴이죠. 그럼 이들은 왜 하필 지금 연락을 한 걸까요? 여기에는 이른바 3개월 혹은 6개월의 법칙이라는 심리적 주기가 작용합니다. 사람이 누군가와 관계를 끊고 나면 처음에는 해방감을 느낍니다. 지긋지긋한 관계에서 벗어났다는 자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노취하죠. 하지만 이 도파민의 유효기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뇌는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을 미화하고 오직 좋았던 감정만을 선별적으로 남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지금 당장 외롭고 심심한 감정이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상처를 줬던 기억은 삭제한 채 당신이 끓여줬던 따뜻한 찌개나 함께 걷던 밤거리의 낭만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겁니다. 내가 연락하면 그 사람도 좋아할 거야. 우린 참 좋았잖아 라고 말이죠. 이건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기억의 왜곡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겪었을 불면의 밤과 피눈물 나는 노력은 그들의 계산식에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애착 유형입니다. 연락을 끊고 다시 나타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불안정 애착, 그 중에서도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관계가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를 느낍니다. 상대방이 나를 완전히 장악할 것 같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하는 전략은 도망입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혹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관계를 단절해버립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그제야 안전함을 느낍니다. 이제 나를 구속할 사람이 없다는 안도감이 생기자마자 다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고개를 듭니다. 멀어지면 다가가고 싶고 가까워지면 도망치고 싶은 이 끔찍한 굴레. 그들은 이 병적인 심리 패턴을 반복하며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들의 연락을 받아준다면
장담컨대 머지않아 그들은 또다시 숨이 막힌다며 도망칠 겁니다.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자리 잡은 깊은 결핍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냉혹한 현실을 짚어봅시다. 그들이 돌아오는 또 다른 이유는 당신이 그들에게 너무 쉬운 상대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슬프지만 사실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떠날 때 이미 계산을 끝냈습니다. 내가 나중에 외로워지면 이 사람은 언제든 다시 받아줄 거야 라는 오만한 확신 말이죠. 당신의 배려와 사랑을 그들은 당신의 약점과 의존성으로 해석한 겁니다. 이건 마치 편의점 같은 겁니다. 집 근처에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 들어가서 필요한 걸 살 수 있는 곳. 그들에게 당신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누군가의 편의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아주 값비싼 입장료를 내고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고귀한 성전이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후회와 죄책감의 차이입니다. 그들이 연락을 해서 미안해라고 말할 때 그것이 정말 당신에게 입힌 상처에 대한 사과일까요? 아니면 당신을 떠나고 나서 자신의 삶이 불행해진 것에 대한 후회일까요?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진정한 사과는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단순히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사과라는 단어를 도구로 사용합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이제 너도 나를 용서하고 다시 예전처럼 대해줘 라는 강요인 셈이죠. 이제 조금 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이 현상을 들여다볼까요? 우리 조상들에게 고립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에는 끊임없이 자신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인하려는 본능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느낄 때 인간은 과거에 확보해 두었던 자원들을 점검합니다. 연락을 끊었다가 다시 오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일종의 감정적 보험이자 백업 플랜입니다. 지금 당장 만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거나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들은 주소록을 뒤적입니다. 이 목록에서 가장 반응이 올 법한 사람, 즉 나에게 마음이 약했던 사람을 골라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이건 낚시꾼이 물고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떡밥을 던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답장을 보낸다면 그들은 안도합니다. 아직 내 보험이 살아있구나. 이제 다시 마음 놓고 내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당신의 답장을 확인한 순간 그들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기에 다시 연락이 뜸해지거나 사라집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버려졌다는 비참함에 빠지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리하고 잔인한 침입자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침묵은 가장 강력한 대답이라고 말이죠. 그들이 연락을 해온 이유는 당신의 안부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화를 내든 반갑게 맞이하든 혹은 따져 묻든 그 어떤 반응도 그들에게는 먹잇감이 됩니다. 내가 아직도 이 사람의 감정을 흔들 수 있다는 권력감을 안겨주기 때문이죠.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그들의 메시지를 읽고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처음에는 당황할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럴 리가 없는데? 그 다음에는 초조해지겠죠. 내 영향력이 사라졌나? 라는 공포가 그들을 덮칠 겁니다. 결국 아무런 답장도 받지 못한 그들은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에게 내뱉는 100마디 욕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타격을 입힙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좋았던 기억들, 그가 했던 달콤한 약속들이 떠올라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사람은 나를 떠날 때 나의 고통을 단 한순간이라도 고려했는가? 대답은 이미 당신이 알고 있을 겁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당신을 버렸던 사람은 당신의 가치를 그 정도로밖에 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당신의 소중한 현재와 미래를 다시 내어줄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의 뇌는 상실의 고통을 신체적인 통증과 똑같이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떠났을 때 당신이 느꼈던 그 아픔은 실제로 뼈가 부러지는 고통과 다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간신히 그 상처에 새살이 돋고 흉터가 아물어가고 있는데 다시 그 상처를 후벼 파려는 사람을 받아들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의 심심풀이 땅콩도 아니고 자존감 회복을 위한 연습장도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신뢰라는 주춧돌 위에 세워진다고요. 그런데 연락을 끊었다가 다시 오는 행위는 그 주춧돌을 제 발로 걷어찬 것과 같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붙일 수 있지만 그 흉터는 영원히 남습니다. 다시 관계를 시작한다 해도 당신은 끊임없이 불안해할 겁니다. 이 사람이 또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요.
휴대폰 진동 소리 한 번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삶, 그런 삶을 계속 살 싶으신가요? 서울의 아파트들이 핵폭탄에도 견딜 수 있는 요새로 설계된 것처럼 당신의 마음에도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감정적인 폭탄을 던지더라도 당신의 평온함이라는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말이죠. 그들이 던진 메시지 한 줄에 밤새 고민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들의 의도에 완벽하게 놀아나는 꼴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즐기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볼까요? 연락을 끊었다가 다시 오는 사람들의 심리는 결국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사랑받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빛나는 보석을 다시 차지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보석을 가졌을 때 느꼈던 우월감을 다시 맛보고 싶은 것뿐이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중에도 지금 이 순간 휴대폰 화면을 보며 흔들리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부재를 채우기 위한 대체품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온전하고 빛나는 존재이며 당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공유하기에도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 사람에게 답장을 보내지 않는 것이 냉정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숭고한 용기이자 자존감입니다. 이제 그만 그 사람의 유령에서 벗어나 당신의 진짜 삶으로 걸어 나오세요. 당신이 침묵을 선택하는 순간 게임의 주도권은 비로소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들의 무례한 노크에 더 이상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이라는 요새는 오직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허락되어야 하니까요. 어쩌면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그가 정말 할 말이 있었다면 떠나기 전에 했어야 합니다. 떠나고 난 뒤에 구차한 변명은 그저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쓰레기 투척일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내어주지 마세요. 오늘 심리와 놀자에서 전해드린 이 잔인한 진실들이 누군가에게는 뼈아픈 각성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당신을 떠나지 않을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에 붙잡혀 눈부신 오늘의 햇살을 놓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기묘한 재회나 연락 때문에 밤잠을 설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더 단단해진 여러분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마음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날까지 심리와 놀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와 놀자였습니다.